거기 164쪽에 유형 1번에 1번 1, 4. 그 다음 48번에 3, 49번에 4, 5. 그 다음 50번에 1번은 x제곱 플러스 8x 플러스 15. 그다음에 2번은 2차 함수이다. 맞다. 자, 그 다음 유형 2번 51번에 4, 52번에 a는 3이 아니다. 그 다음에 53번에 2, 5. 그 다음 유형 3에 54번에 10, 55번에 4, 56번에 18, 57번에 1, 그 다음 58번에 2, 그 다음 59번에 1번 니은, 2번 리을, 3번 기억, 4번 디귿. 자, 그 다음 60번에 a는 0보다 크고 4분의 3보다 작다. 0보다 크고 4분의 3보다 작다. 61번에 3, 62번에 1, 그 다음 유형 5에 63번에 마이너스 3분의 4, 64번에 2, 4, 65번에 기억 디귿. 자, 일단 질문할 거 실수로 틀린 거 같은 건 다시 해보고, 조금이라도 좀 모르는 거 있는 거 같은 거는 그냥 질문 다 하도록 하시고, 여기 먼저 하고 진도 나갈게. 질문하고 있나? 잠깐만. 거기 몇 번이? 60번? 오케이. 60번. 또? 65번? 괜찮아? 그래, 이거 다 끝내고 시험 다시 보면 좀 괜찮지 않을까? 아, 근데 시험지 있냐? 뭐 틀렸는지 확인 좀 하고. 너가 제일 급하니까 지금. 13번은 이거, 실수야? 꼭지점. 요것도 오늘 할 거. 계속 그 꼭지점 최대값 했고, 최대값 써야 되고, 최소값. 야, 일반형, 여기 이쪽만 틀렸네, 보니까. 오늘 할 거. 여기만 뭐 잘하면은, 기말고사는 너무 빡빡하지. 이제 요거 끝나면은, 요거 끝나면은 너네 시험이 11월이야. 그래서 그 사이에, 지금은 어떻게 하는 게 좋냐면은, 원래 옛날에는 그냥 중등부 진도 나왔거든? 근데, 고등부 한 바퀴 나갈 수 있는 시간이야. 차라리, 중3 거를 방학 때 그냥 후딱, 기본 개념만 후딱 빨리 해버리고, 초스피드로, 최대한 빨리 끝내버리고, 그 다음 남은 시간에 시험 한 달 전까지 고등학교 거 나가는 게 훨씬 나, 지금은. 많이 바뀌었어, 이게. 입시가. 수능 위주로 많이 바뀌어가지고, 고등학교 거를 조금이라도 더 많이 하고 가는 게 좋긴 해. 근데 시험 성적은 조금, 그러니까 그 시간 동안 중등부만 하면 시험 성적은 거의 확실하게 맞출 수 있긴 하거든? 너무 길잖아, 그게, 시간이. 좀 고민이야. 민석이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것 같냐? 성적이 중요해? 아니면, 고등학교 게 중요해? 고민이야, 이게, 그래서. 성적이 잘 나오면 그거 나름대로 장점이 있고, 고등학교 거 준비하는 게 맞긴 한데, 웬만한 지역은 다 이렇게 할 거야, 이제. 지금. 그래서 요즘에 막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거 어떻게 시킬 수 있나, 막 연구를 많이 하고 있거든. 그 정도로. 고등 수학이 중요하고, 요즘에. 그래서. 근데 쌤이 선행을 별로 안 좋아하니까 이제 충돌이 생기는 거지. 나는 별로 안 좋아해, 선행. 근데도, 그렇게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요즘 수능이 중요해가지고. 거의 다 수능으로 대학을 가는 것 같더라고. 대치동에 휘문고 혹시 들어봤니? 거기는 몇 명을 보내냐면은 서울대를 50명 보내고 연세대 50명, 그 다음에 고려대 50명, 그 다음에 의치 한약수, 의대, 치대, 한의대, 약대, 수의대 114. 어떤 학교인지 알겠지? 여기선 어때? 어떨 것 같아? 한 명 갈까 말까야. 서울대 한 명 갔으면 잘 갔네 이러고 끝나. 근데 더 궁금한 건 거기서 수시로 갔냐? 그게 아니라 이제 수시로 간 거랑 정시로 간 것도 알려주거든? 그러면 수시로 간 게 한 대여섯 명 되고 나머지 올 정시야.
그러니까 수능으로 다 공부시켜서 보낸 거예요, 어떻게든. 그쪽도 그러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쪽 지역은, 그러니까 서울 쪽은 지금 대부분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든 딱 고등학교 수학에 필요한 것만 있잖아. 필요한 것만 딱 배워가지고 고등 수학을 좀 쉽게 해서 어렸을 때부터 시키는 거를 하고 있고, 아마 한 2, 3년 지나면 이쪽 동네도 이렇게 그렇게 할 가능성이 높아. 여기는 정보가 그만큼 느려. 막 1, 2개월이 아니라 이제 그쪽에서 막 더 잘 보내고 이래야 이제 우리도 조금씩 배우는 게 그런 정보거든. 사실 너네도 더 어렸을 때부터 고등학교 거 했으면은 좋기는 한데 뭐 갑자기 이렇게 됐으니까. 그리고 이번에 윤석열이 그거를 킬러 문제 빼라고 더 압박을 주고 있잖아.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고1 수학이 훨씬 중요해져. 이렇게 되면은 결과가 그렇게 돼. 그래서 고1 수학을 최대한 오래 해야 되는데, 사실 이번 시험 끝나고 계속 고등 수학 해도 마스터하기 힘들 수도 있어, 중간고사까지. 그 정도의 양이야. 그 정도. 중학교 거야 사실 한 2달이면은 빡세게 하면은 마스터 할 수 있거든. 근데 고등학교 거는 몇 년이 아니지, 한 8개월이잖아. 그걸 해도 마스터 할까 말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래서 고3 때도 다시 시켜, 고1 수학. 왜냐면 거기서부터 돼야 이제 뒤에 게 쉬워지니까. 고1 수학이 엄청 중요합니다. 그래서 조금 성적을 포기하고 고등 수학을 나갈지. 그렇다고 뭐 내신 한 바퀴 딱 끝내고 시험 한 달 전부터 해도 시험 못 볼 정도는 아니거든, 그렇게 해도. 엄청 막 100점을 바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이렇게 수학이 어려워요. 요거랑 비슷해. 뭐 크게 차이 없어. 고등 수학은 확실하게 좀 어려워. 어렵다기보단 이런 거 양이 요거의 한 4배 정도 되거든. 그러면은 앞에 거를 쭉 나가다 뒤에 거 나가면서 앞에 걸 또 까먹고, 또 앞에 거 하다 보면 뒤에 거 까먹고, 그러면 그거를 연결을 시킬 만한 그게 필요해. 어떻게 안 까먹어? 이런 건 나중에 좀 자세히 얘기해 줄게. 안 까먹을 수도 있어. 쌤 같은 경우는 까먹어, 안 까먹어? 안 까먹어. 한 중1부터 고3까지 제목만 있어도 개념 다 쓸 수 있어. 그게 끝이 아니야. 개념만 쓰겠습니까? 애들 자주 틀리는 문제까지 다 쓸 수 있어. 근데 이거를 내 암기력이 좋아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머리는 별로 상관없는 거야, 이런 거는. 그래서 그런 거는 좀 자세한 스킬 같은 거는 나중에 하고, 고등수학 들어가기 전에. 어쨌든 시간. 너네 보고 갑자기 쌤의 공부 방식을 요구할 수는 없는 거잖아. 나 혼자 하면 고등수학상 하루면 해. 나 혼자 복습하면 하루면 끝나, 한 책이. 그 정도의 속도야. 그냥 눈으로도 풀리는 수준이어가지고, 너네가 하게 되면 이제 8개월을 해도 이게 될까 말까 좀 고민이 되는, 안 될 가능성이 더 높아, 실제로는. 마스터를 못할 가능성이 높아. 이거를 마스터한 학생들이 전교에 1명, 2명 있다고 생각하면 돼. 2명도 많나? 1명, 2명? 그래서 사실은 마스터를 못할 가능성이 더 높고, 그래도 뭐 많이 할수록 좋은 건 알지. 최대한 많이 좀 해보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 근데 절대 날림으로 하면 안 돼. 이렇게 내가 얘기했다고 그냥 고등 수학을 빨리 나가버리잖아. 그럼 이것도 다시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 만약에 빨리 나가서 진짜 잘할 수 있으면은 말이 안 돼. 빨리 나간 애들이 다 잘할 거 아니야. 근데 실제로 그렇지가 않아, 이게. 제대로 해야 돼, 제대로. 2차 함수 하나를 해도 A가 그냥 그래프의 모양이다 이렇게 외우면 돼, 안 돼? 안 되잖아. 그런 식으로 제대로 나가야 됩니다. 자, 일단은 오늘 진도 쭉쭉 좀 나갈게. 저기 1160번에 거기 중간에 굵은 선 y는 4ax제곱, 그림 좀 그려서 볼까? 얘가 y는 3x제곱이고 얘가 y는 4ax제곱이고, 이 부분 뭐를 결정한다? 그래프의 폭 모양을 결정하는 부분이다. 그러면 민성이 이 부분이 커지면 어떻게 돼? 폭이? 좁아지나 넓어지나? 좁아지지. 그럼 이게 3보다 커지면 어떻게 돼버릴까? 뚫고 지나가겠지, 이렇게. 이게 4a가 변한단 말이야, 숫자가.
얘가 만약에 4가 되면 이렇게 와가지고 더 폭이 좁아질 거 아니야? 그런데 거기 보면은 오른쪽 그림과 같대. 즉 3x제곱보다는 어때야 돼? 폭이 넓어야 된다는 뜻이야 그냥. 이해되니? 따라서 4a는 3보다 어때야겠다? 작아야겠다. 이해되나? 4a가 더 커지면은 여기 폭이 더 좁아지게 되니까 안 된다. 요 사이에 있으려면은 4a가 3보다 작아야겠다. 근데 아래로 볼록하네. 0보다 커야 된다. 오케이? 그래서 양변 4로 나눠주면 끝이야. 오케이. 그래서 저 x제곱의 개수라고 하지. x제곱의 개수가 커지냐 작아지냐에 따라서 모양이 어떻게 변하는가? 이걸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A, B, A, B, C, D, 딱 그려야 되나? 자, AX제곱, BX제곱, CD. 일단 이 그림을 보면 바로 알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인성 A가 커, B가 커. A가 더 크고, 이런 거 바로 알 수 있어. 그리고 둘 다 0보다 크겠지. 이것도 괜찮아? C가 커, D가 커? 잠깐만. 이쪽은, 이쪽 방향으로 갈수록 음수인데 더 길어진단 말이야? 음수인데 더 길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 있잖아. 마이너스 2까지보다 마이너스 3까지가 더 길잖아, 이렇게. 얘가 더 작은 수라고 하지. 그래서 이번엔 반대야, 여기는. D가 더 작은 수. 따라서 D보다 C가 크다. 근데 둘 다 0보다 작다. 이렇게. 음수에서는 대소 비교가 좀 다르지. 자, 이때 기억. 전부 다 대칭이래. 대칭이면은 얘네 A랑 C랑 이쪽이랑 둘이 대칭인 거네. 아이고. A랑 D랑 대칭인 거네, 여기. 그럼 둘이 부호가 어때야 돼? 예를 들어서 얘가 2면 얘는 마이너스 2 돼야겠네. 이해되나? 대칭이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 곱하면 밑에 게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얘네 둘이 부호가 반대다. 그럼 A랑 D랑 더하면 얼마 되겠니? 0 되고 저기 B 플러스 C도 0이 되겠다. 대칭이라는 말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대칭이라는 말이 없으면 모르는데 거기 둘 다 X축에 대하여 대칭이라는 말이 있으니까 따라서 기억은 맞고 니은 절대값 B랑 절대값 D랑 비교하면은 절대값이 클수록 폭이 좁아야 된단 말이야. 즉 절대값 D가 더 커야 된다. 폭이 더 좁으니까. 자, 그리고 가장 작은 값 방금 설명했던 거네. 요거 C보다 D가 작으니까 D가 가장 작은 값이 된다. 그래서 모양을 보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유형 6으로 가서 사실 여기 11강은 그렇게 안 어려운데 특별히 너는 11강에서 많이 틀린 거야. 시험지가 12강이 아니라 좀 특이하게 그 꼭지점 때문에 틀린 거니까. 꼭지점 구하는 거 까먹었어? 네, 있어요. 좀 문제에서 얘기해야 되나? 아니 뭐야? 여기 없네? 12강 가야 되는구나. 12강 가야 이제 너 틀린 거 나오겠구나. 자, 6강으로 갑시다. 6번, 유형 6으로 갑시다. 자, 이차 함수 y는 ax제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게 아무것도 안 붙어 있고 ax제곱만 있으면 어떻게 그리든 꼭지점은 0,0입니다. 그 다음에 추계방정식 틀렸네. 그림 보고 찾는 게 제일 좋은데 y는 ax제곱이 a가 양수면 이렇게 생겼잖아. 그럼 축은 요거고 추계방정식은 외우는 게 아니라 그냥 이해하고 가는 거야. 여기 있는 모든 점은 뭐가 0? x가 0, y가 0. 그래서 이름이 x는 0인 선이다. 이렇게 x는 1인 선, 2인 선 이런 식으로 그리면 되는 거지. 네, x는 0인 선이다. 2번 맞고 a가 0보다 크면 아래로 블록 맞고 y는 2ax제곱의 그래프보다 폭이 좁다. 이거 조금 틀리기 쉬운 문제인 것 같아. 이게 보기가 괜찮은 것 같아. 일단 5번부터 볼게. 이 상태에서 y는 마이너스 x제곱 그리면 어떻게 됩니까? y는 마이너스 ax제곱 그리면은 이게 x축 대칭이지, 둘이. 모든 y 값에 마이너스 곱했으니까.
그래서 5번도 맞고 답이 4번인데 y는 2ax제곱 한번 그려보자. 일단 여기서는 이렇게 그려주겠지. 여기 밑에서는 이거 실수할 만하지 않구나. 뭐야 2a가 더 큰 거 아니야? a보다? 2배 했으니까? 그렇지? 그러면 얘가 더 폭이 좁아야지. 2a가 더 좁아야지 폭이. 그래서 4번 틀렸습니다. 아이고 뭐 실수할 만한 게 없네. 다시 보니까. 자, 그 다음에 유형 7번. 이차함수 위에 점이 무수히 많은데 이 중에 이름이 있는 점들이 몇 개 있는데 얘는 꼭지점이지만 뭐 얘는 이름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무슨 이름? 그냥 지나는 점. 따라서 유형 7번. 지나는 점은 그냥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뭐밖에 없냐? 그치? 여기 있는 거 뭐 아무거나 대입해도 식은 성립할 거 아니야. 그래서 대입밖에 없습니다. 즉 대입을 잘 해주는 게 중요하겠다. y에다가 마이너스 a 넣고 x에다가 a 집어넣고 이렇게. 그러면은 요거 이름부터 계산하기 전에 이름부터 a에 대한 2차 방정식이지? 이 제곱 나왔으니까 그럼 정리부터 합니다. a제곱 마이너스 a는 0 인수분해하고 a는 0 또는 1 a가 0이 될 순 없지? 그래서 a는 뭐야 뭐 빼먹었나 본데? 여기 2를 빼먹었다. 소리 2 빼먹었네. 여기 a는 2분의 1 그래서 답이 2분의 1이 되겠습니다. 개념은 별거 없지? 지나는 점 대입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이 정도 있고. 그 다음 유형 8번으로 갑시다. 연습하기 좋게 나왔네. 오래 걸리진 않을 것 같아. 문제 푸는데.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원점을 꼭지점으로 하고 2분의 1,1을 지난다. 지난다고 나왔으면 대입할 수밖에 없는데 뭐가 문제? 이 문제는 분수? 아니야. 분수는 별 문제가 안 돼. 대입하면 돼. 뭐가 문제일까? 대입해야 되는데 식이 없잖아. 이게 문제입니다. 대입해야 되는데 식이 없다. 근데 꼭지점이 원점이니까 식을 어떻게? y는 ax제곱. 이게 필요한 거야. 대입할 식. 그래서 식을 만들고 대입을 해야 된다. 그럼 민성이 필기하고 싶으면 이런 거는 지나는 점 밑줄 쳐놓고 대입해야 하는데 식이 없으면 이렇게 메모하고 넘어가면 되는 거야. 즉 식을 만들어야 한다. 이런 뉘앙스로 메모를 해주는 게 좋겠고 a는 4가 돼서 답이 5번이 되겠습니다. 11강은 오래 안 걸릴 것 같아 푸는데. 그 다음에 9번. 자, y는 마이너스 2x제곱의 그래프를 y축의 방향으로 4만큼 평행이동. 민성이 요거 저번에 좀 헷갈렸었나? 어떻게 해야 되지? 평행이동 했으면? y축으로 4만큼 평행이동. 요거 안 헷갈렸던 것 같기도 하고. 요거 괜찮아? 요게 아니었나? 자, 이때 이 그래프의 꼭지점의 좌표는 P, Q래. 평행이동 하기 전에는 꼭지점이 얼마? 0,0. 4만큼 위로 올리면 0,4. 따라서 P, Q는 0,4. 그 다음에 그래프를 위로 올리면은 축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축의 방정식 x는 0, m은 0. 그래서 p 더하기 q 더하기 m 해주면 답이 4가 되겠습니다. 자, 넘어갑시다. 다음 유형 10번. y는 마이너스 4분의 3 x제곱의 그래프를 평행이동하여 완전히 포개할 수 있는 그래프. 이게 모양이 조금이라도 틀리면 얘네처럼 모양이 조금이라도 틀리면 포개지지가 않잖아. 따라서 포개진다, 모양이 같다 그래 얘기야. 모양이 같다. 모양이 같으려면 어디가 같으면 돼? x제곱의 개수가 같으면 되겠다. x제곱의 개수가 마이너스 4분의 3인 거 전부 다 찾으면 됩니다. 일단 디귿 하나 있고 또 비읍도 있지. 요거 두 개밖에 없지. x제곱의 개수가 마이너스 4분의 3인 거. 그래서 답이 디귿 비읍이 되겠습니다. 빨리 푸는 이유가 여기는 뭐 많이 할 게 없어. 자, 유형 11번으로 가자. 유형 11로 가서. 자, y는
마이너스 2x제곱의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1만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해라. 그러면 꼭지점의 좌표는 0,0에서 1,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요 생각 좀 떠오르니? 꼭지점이 1, 마이너스 1로 변하겠다. 자, 우리가 x축으로 평행이동할 때는 이렇게 끝에 1만큼 이동할 때는 주의할 게 마이너스 1이 되는 게 주의할 점이었고, y축 방향 평행이동은 숫자 그대로 써주는 게 특징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러면 꼭지점이 딱 1, 마이너스 1 되고 평행이동도 잘 됐다. 얘가 자 이렇게 식을 구해주고 또 지나는 점 나왔으니까 그냥 뭐 대입해주면 되겠지. k는 x에다 2 대입하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해서 k는 마이너스 3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렇게 이미 평행이동된 걸 또 평행이동할 때는 뭐가 제일 편하냐면은 이거 필기 좀 하나 해놔. 꼭지점 이동시키기 뭐 이런 식으로 써놓으면 좋아. 자, 꼭지점만 봐도 어떻게 이동되는지 알 수 있거든. 꼭지점만 봐도. 그럼 얘는 꼭지점 좌표가 얼마예요? 1, 마이너스 2가 어떻게 변했대? 꼭지점이? 잘 이동시켰더니 얼마가 돼버렸대? 꼭지점이. 0,0 됐대. 이렇게. 꼭지점. 점 하나를 옮기는 게 편하지? 한 번에 옮기는 것보다. 그래서 꼭지점. 다른 점으로 해도 돼. 근데 그게 엄청 불편해. 해보면은. 꼭지점을 이동시키는 게 제일 편하다. x축으로 얼마큼 이동하면 되냐? 1에서 0 되려면 x축으로. 마이너스 1. y축으로는 2. 그래서 p는 마이너스 1, q는 2가 되겠다. 답이 1번. 그래서 식을 보고 하기보다는 꼭지점을 이동시키는 게 편하구나. 이 2차 함수에는 기준점이 있구나. 이걸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 유형 13으로 가서 1200번. y는 마이너스 2분의 1 x제곱의 그래프와 모양이 같다. 뭐가 같다? a 값이 같다. 또는 a 값이라는 말이 좀 어려우면 x제곱의 개수가 같다. 이렇게 먼저 생각나면 되고. a는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꼭지점이 4, 마이너스 5래. 한결아, 요런 거는 좀 괜찮은 거지? 그 일반형 나왔을 때가 좀 어려운 거고. 내일까지 하고 시험 한 번 더 보자. 네. 금방 그 정도는. 자, 그러면 A 자리에는 마이너스 2분의 1 넣어주고, A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 알려줬으니까, 꼭지점이 4, 마이너스 5가 되게 식을 완성을 해준다, 이렇게. 뭐야, 끝이야? A는 마이너스 2분의 1. 그리고 시험 볼 때만큼은 그냥, 이게 실수하기 쉽거든, 요게. 거기 나온 식을 그냥 이렇게 밑에다가 그대로 줄 맞춰서 쓴 다음에 찾는 게 정확해. 이러면 잘 안 틀리겠지. 그래서 A는 뭐 마이너스 2분의 1, P는 마이너스 4, Q는 마이너스 5. 다른 데는 모르겠는데 이 부분 좀 쉽게 틀릴 수도 있을 것 같지 않니? 왜 여기 보통 뭘로 나와? 플러스 P가 아니라. 보통은 마이너스 P로 나온단 말이야, 얘가. 지금처럼 뭐 상황에 따라 어떻게 할지 모르는 거니까 잘 비교만 해주면 실수가 많이 줄어들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형 14로 가서 A, P, Q 부호 좀 보자. 그 그림에다 P, Q 좀 찍고, P, Q 어디 있습니까? 찍고, 그럼 P가 양수냐, 음수냐? 오른쪽으로 왔으니까 양수. Q는 아래로 갔으니까 음수. A는 양수. 이거 시험에 나올까? 이 정도는? 이거보다 좀 더 어렵게 나오지 않을까? 여기는 시험에 나오면 1209번처럼 나와. 한번 다시 풀어보고, 그러니까 1차 함수랑 섞어서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1205번은 너무 쉽고, A가 양수, P가 양수, Q가 음수. 답이 4번인가? 자, 여기까지 2차 함수의 표준형. 다음, 178쪽으로 가자. 이 식을, 뭐 방금 구한 요 식 같은 경우, 다 풀어서, 이렇게 전개를 해가지고, 분배법칙 써가지고 정리해주면 이걸 일반형이라고 합니다. 그냥 다 풀어서, 그냥 차수만 낮아지게 해서 쓴 형태. 이거를 일반형이라고 하는데, 일반형의 역할은 현재는 크게 없다. 일반형의,
그냥 일반형이라는 거 정도만 외우는 거고, 주로 일반형이 나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서 바꾸냐? 표준형으로 바꿔가지고 정보를 찾아서 문제를 풀게 됩니다. 보통은. 표준형으로 바꾸는 건 조금 이따 하고, 그래서 178쪽에 12-1번 잠깐 눈으로 좀 먼저 보고 갈게. 첫 번째 줄부터 보자. 이차함수 일반형의 그래프는 표준형의 꼴로 고쳐서 그릴 수 있다. 야, 이게 무슨 말이야? 왜 이렇게 돌려 써놨냐? 그리고 싶으면 어떻게 해라? 표준형으로 바꿔라. 그런 뜻이네. 그리고 싶으면. 자, 이때 표준형으로는 어떻게 바꾸냐? 그 밑에 증명 과정 있잖아. 문자로 나와 있는 거. 바로 밑에 화살표 해가지고. 자,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이게 외우는 게 아니라 처음에 뭐부터 한 겁니까? x제곱의 개수를 1로 막 바꿔준 거야. a를 묶어가지고. 자, 좀 이해 안 되면 질문해야 돼. 이제 우리가 두 번째 보는 거니까 이렇게 해석이 되면 좋거든. a로 두 번째 한 가지 묶었잖아. 이게 뭐야? x제곱의 개수를 1로 바꾼다. 왜? 완전 제곱식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 숫자 있으면은 1 말고 다른 거 써야 되는데 어렵지. 그래서 여기를 1로 바꿔주는 게 제일 편하다. 그 다음 두 번째 줄은 뭐였습니까? 가로 안에서 x의 개수의 반의 제곱을 더하고 빼줬다. 자, 찾았습니까? 찾았습니까? 자, 그 다음에 딱 어디까지 완전 제곱식으로 묶어? 거기 가로 안에 보면 x제곱 플러스 a분의 bx 플러스 2a분의 b의 제곱까지 여기 딱 요 세 항을 완전 제곱식으로 묶어서 밑에 써주고 나머지 가로 안에 있는 마이너스 2a분의 b의 제곱은 앞에 있는 a를 곱해서 밖으로 빼주면 되지. 자, 이때 외울 필요는 없는데 다른 건 외울 필요는 없는데 알면 좋은 게 저 2번입니다. 2번 정도는 시험 볼 때 알고 있어야 된다. 거기 축의 방정식 x는 마이너스 2a분의 b 네모칸 쳐놓도록. 은근히 문제 풀 때 많이 썼던 거 기억나니 이거? 많이 씁니다 은근히. 그래서 그 정도는 알고 있고 3번은 몰랐으면 해놓고 알고 있으면 굳이 안 써도 돼. 제일 구하기 쉬운 게 뭐야 일반형에서? C, y절편입니다. 그래서 이거 알고 있으면 굳이 체크 안 해도 되고. 자, 따라서 12-2번도 후딱하고 갈게. 그 밑에 눈으로만 보고 가면 돼. 개념 복습하는 거니까. 자, 따라서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에서 a의 부호는 여전히 그래프의 모양을 얘기해주는 부호입니다. 그 자리입니다. 그래서 a의 부호는 뭘 의미한다? 양수면 아래로 볼록, 음수면 위로 볼록. 그 다음 3번으로 가야 돼. c의 부호는 뭘 의미한다? y절편의 위치. c가 양수면 y절편 위에 있고 c가 음수면 y절편 아래쪽에 있다. 그럼 제일 까다로운 게 뭐였습니까? 바로 b였지. b. 오른쪽 그림에 살짝 설명이 좀 부족해서 쌤이 세 가지 그림 이렇게 좀 그려볼게. 중심축의 방정식이 얼마라고? 이게 x는 마이너스 2a분의 b고 얘도 얼마야? x는? 다 그냥 언제나 x는 마이너스 2a분의 b야 이렇게 여기까지 괜찮니? 이때는 b가 얼마니? 얘가 0이잖아 y축이면 b가 0. 오케이. 얘는 이쪽은 다른 건 모르겠는데 얘가 부호가 어때? 플러스 오른쪽에 있으니까 x값이. 얘는 따라서 b 혼자서는 움직일 수 없는 거예요. b랑 a랑 같이 뭉쳐서 봐야 됩니다. 뭘로? 축의 위치를 이용해서 이제 b의 부호를 찾는다. 그러면 b 물어보는 문제 나오면 어떻게 해줘야 될까? 문제에서 축 마이너스 2a분의 b다 써가지고 계산해주면 돼. 그래서 축은 꽤나 자주 쓰는 개념입니다. 자, 나머지는 문제에서 이 12-3456은 뭐냐면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 설명해 준 거야. 개념이라기보다. 그래서 여기는 문제에서 보는 게 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유형 1번으로 가서 뭐야? 내가 아까 유형 6까지 한다 하지 않았냐? 생각보다 얼마 안 걸리는데. 앞에가 너무 쉽네. 그 표준형 쪽이.
시간이 좀 부족하지 않을까 걱정을 했는데, 뭐 여유 있으면 좋은 거죠 뭐. 자, 유형 1번으로 가서, 자, y는 4x제곱 마이너스 16x 플러스 7을 옆에 어떤 걸로 표준형으로 나타내시오. 자, 요거는 자연스럽게 좀 될 때까지 연습해야 됩니다. 먼저 x제곱의 개수로 두 번째 항까지 묶는다. 자, 그 다음 괄호를 좀 떨어뜨려서 써주고, 이 자리는 x 개수의 반의 제곱, 마이너스 2의 제곱을 더하고 빼준다. 그 다음 눈으로 인수분해 해줍니다, 여기는. 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헷갈리면 써도 되고, 앞에 4는 그대로 내려가고, 이 부분은 x 마이너스 2의 제곱으로 인수분해가 되는데, 마이너스 4는 뭐 완전 제곱식 만들 땐 필요 없는 숫자니까 곱해서 밖으로 빼주면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6 플러스 7하면 마이너스 9가 되겠다, 이렇게. 그래서 y는 a x 마이너스 p의 제곱 플러스 q라고 했을 때 a, pq 더라고 했으니까 a는 4, p는 2, q는 마이너스 9 해서 더해주면 되겠습니다. 4 더하기 2 더하기 마이너스 9, 마이너스 3이 답이 되겠다. 야, 너 이것 때문에 쓰는 거 아니야? 아, 그 시험지? 요건 괜찮아? 그 시험지 보니까 이걸 쓰는 부분이 여기서 이렇게 바꾸는 게 거의 다 틀렸던데 나머지는? 뭐 한번 같이 확인해봐. 어차피 여기 다 봐봐. 유형 2에 뭐라고 나와 있냐? 꼭지점이 일치한다고 되잖아. 거기 시험지에도 너 꼭지점 일치하는 문제 틀렸잖아. 뭐 찾았어? 몰라. 몇 번인지 모르겠어. 꼭지점 일치하는 문제 틀렸잖아. A 있는 거. 어디갔냐? 여기 있네, 여기. 꼭지점이 일치할 때. 자, 일반형이 나왔는데,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0x 일반형 나왔는데 그래프의 꼭지점이 일치한대. 우리가 꼭지점이 몇 컴마 몇인지 알 수 있는 형태를 뭐라 그래? 표준형이라고 하잖아. 그래서 일반형이 나왔으니까 표준형으로 바꿀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럼 여기 x제곱의 개수가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1로 묶어주고 이렇게 그 다음에 x 개수의 반의 제곱 더하고 빼주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완전 제곱식이 되니까 완전 제곱식으로 묶어서 써주고 마이너스 25는 앞에 있는 숫자랑 곱해서 괄호 바깥으로 빼주면 되겠다. 따라서 꼭지점이 5,25가 됐다. 두 번째, y는 x제곱은 마이너스 2px 플러스 q. 야, 이거 문자 나왔다고 당황할 필요 하나도 없어. 앞에 잠깐 보고 올게. 저기 178쪽 가서 한번 다시 보고 오자. 문자가 어떻게 나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면 맨 위에 봐봐. 12-1번에 우리는 어떤 것도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 수 있어?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도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 수 있잖아. 그렇잖아. 그러니까 오히려 얘는 더 편한 거야. 여기 얼마니까? 1이니까 더 편한 거야. 그래서 굳이 묶을 필요가 없지 이때는. 그냥 x 개수 이 자리 x 개수의 반의 제곱 더하고 빼가지고 이 부분은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완전 제곱식으로 잘 만들어준다. 문자 나왔다고 당황할 필요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5,25랑 뭐랑 같은데? p, 마이너스 p제곱 플러스 q랑 이렇게 이 자리가 이제 꼭지점의 y좌표니까 그래서 여기랑 같으면 되겠다. 즉 p는 5 p 자리에 5 집어넣으면은 마이너스 25 플러스 q 얘가 25 어떻을까? 그러면 마이너스 25 넘기면 q는 50 p는 5 생각보다 할만한 문제입니다. 이런 거는 오히려 문자 2개 있어서 얘가 더 어렵고 시험지가 더 쉽네. 그럼 문자 하나밖에 없지. 그래서 뭐 문자 하나든 2개든 3개든 크게 상관없는 거예요. 사실은 꼭지점 나왔으면 표준형 써야 됩니다. 자, 1260번 잠깐 보고 갈게. 풀진 않고
축이 가장 왼쪽에 있다. 축이랑 같은 게 있지? 축이랑 같은 게 있지? 꼭지점이 P, Q면 요거 X는 P 아닙니까? 그치? 요거랑 당연히 어떨 수밖에 없어. 같을 수밖에 없다. 즉, 축이 오른쪽에 있다는 얘기는 꼭지점의 X좌표가 양수란 얘기네. 제일 큰 거 고르란 얘기네. 좀 귀찮아도 밑에 혹시 일반형 있으면 전부 다 뭘로 바꿔준다? 다 표준형으로 바꿔서 꼭지점의 X좌표 중에 가장 큰 게 어떤 보기인지 골라줘야겠습니다. 이 말 이해되니? 그래서 축의 방정식이 나왔다는 얘기는 이제 꼭지점 X좌표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자, 혹시 1224번 같은 거 어려우면 다음 시간에 질문, 내일이지? 질문 좀 잘하고. 자, 유형 3으로 갑시다. 자, 2차 함수 y는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5의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두 점. 야, 우리가 고등수학 잘하는 방법 별거 없어. 그림이 떠오르면 돼. 이런 거, 이 정도만 돼도 고등수학 따라하는데 큰 문제 없을 거야. 공식이 떠오르는 게 아니라 그림이 떠오르는 게 최고야. 여기가 x축과 만나는 점이고. 민성이 뭐가 0? 그치. y가 0. 이때는. 높이가 없으니까 당연히 y가 0인 점이다. 이때 식이 다 나와 있는데 y가 0인 점 구하는 거야. 어렵지 않지? 그냥 y에다 0 대입하면 되니까. 그래서 유형 3은 시작이 y에다 0을 대입해가지고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5. 자, y에다 0을 대입해준 순간 이 식의 이름은 2차 방정식이 됩니다. y가 있으면 2차 함수. y에다 0을 대입한 순간 2차 방정식이 됩니다. 2차 방정식 풀이법. 인수분해해서 풀면 되지. 그래서 x는 마이너스 1 또는 5가 되고. 자, 그 다음 따라서 x좌표 각각 나왔지. 여기 p랑 q 나왔고, 그 다음에 y축과 만나는 점 y절편은 저기 마이너스 5지. 이건 뭐 계산할 게 없으니까 일반형 보고 바로 y절편 구해주면 되겠다. r은 마이너스 5. 그래서 요거 3개 다 더해주면은 답이 마이너스 1. 자, 헷갈린 거 있으면은 얘기하시고. 다음. 그 69번 힌트 조금만 써주고 갈게. A, B 좌표 구하기 이 정도만 써놓고 가기. 더 큰 힌트는 안 주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것도 안 할까봐 이걸 안 할까봐 지금 이 정도는 해라 그 얘기야. 생각보다 쉽게 풀려 저거. 자, 그 다음 유형 4번으로 하자. 그래프 그리는 거 기본이지. 일단 그래프 그리고 싶으면은 또 뭘로 바꿔? 유형 4번. 그래프 그리래. 저기 표준형으로 바꿔서 그릴 생각을 해주는데, 자, y는 마이너스 2분의 1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 분수로 묶는 거 혹시 좀 여유 되면은 그 여기다가 이 묶는 숫자의 역수를 곱해주면 되거든? 요거 역수 곱하면 딱 어떻게 되냐? 마이너스 4x 되지 않니? 이러면 좀 분수 나와도 편하게 계산을 할 수 있어. 원래 이렇게 했으면 괜찮아. 자,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로 나눠준다는 뜻이거든. 이게 묶는 게. 그래서 여긴 반대로 곱해서 다시 곱하면은 나눴다가 곱한 거니까 잠깐만. 곱하기. 나눠준 거지 따지면. 그러니까 2를 마이너스 2분의 1로 나눠준 숫자거든 따지면. 그 다음에 다시 곱하면은 플러스 2 되는 거 괜찮지? 그래서 요 A의 역수를 여기다 곱해주면은 숫자는 편하게 좀 구할 수 있습니다. 분수 나와도. 그 다음 X 개수의 반의 제거 더하고 빼주고, 그 다음 요까지 완전 제곱식 만들어주고 마이너스 4는 곱해서 밖으로 빼준다. 플러스 2, 플러스 3. 이렇게 해서 그냥 그려놓고 가는 게 편할 것 같은데? 2,3. 자, 근데 위로 볼록한 것까지는 알겠는데 정확히 좀 그려야 되잖아?
점 하나만 더 찾자. 요거 0,1. 두 개 찾으면은 매우 정확하게 그릴 수 있습니다. 답이 1번 되겠다. 그래서 그래프를 조금 더 정확히 그리고 싶을 때는 꼭 시점만 찾는 게 아니라 몇 개 더 찾으면 됩니다, 점을. 몇 개 더 찾는 거에 어렵지 않으니까. 자, 그리고 1271번. 이 그래프가 지나지 않는 사분면을 구하시오. 이게 이 사분면을 지나는지 안 지나는지 보려면 뭘 해야 된다? 데이? 어떤 사분면을 지나는지 안 지나는지 궁금해. 이거 봐봐. 사분면. 1, 2, 3, 4 사분면 다 지나네. 근데 만약에 이렇게 그려졌으면은 여기는 안 지나네. 이 사분면은. 그러니까 그 말이 무슨 뜻이야? 그래프를 정확하게 그리라는 뜻이야, 그냥. 모양을 묘사해 준 말이잖아. 71번 문제야. 자, 그래프 모양을 묘사한 문장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 말을 보면은 바로 일단 어떻게 해줘야겠다. 좀 평소보다 좀 더 정확히 그래프를 그려주면 되겠다. 그래서 그래프 그리란 말입니다. 자, 73번도 잠깐 볼까?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지 궁금하대. 그 X축과 만나는 점을 구하라는 게 아니라 이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지 궁금하대. 그러면은 이거 봐봐. 이거 X축이랑 만나 안 만나? 안 만나지 얘는. 얘는 만나네. 그럼 만나는지 안 만나는지 궁금하면 어떻게 하자 이것도. 그려라 그런 뜻이야. 그래프 그리란 뜻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모양에 대해 물어볼 만한 문장이 엄청 많단 말이야. 꼭 이 말만 있는 게 아니라 엄청 많아. 그러다 보니까 이거 그리라는 거구나 이런 비슷한 말 나오면 그냥 그려서 풀어주는 게 좋습니다. 웬만하면 그려서 푸는 게 낫지. 얼마 안 걸리니까. 자, 그 다음 유형 5번. 자, 유형 5번은 필기 좀 하고 갈게. 일반형을 평행이동시키기 어렵다 이렇게 써놓으면 돼. 일반형은 평행이동시키기 어렵다. 편한 평행이동이 뭐냐면 y는 2x제곱을 y축의 방향으로 평행이동시키는 거 이런 거. 요런 거는 편하잖아. 근데 이렇게 일반형으로 나온 거 이동시키기는 어렵습니다. 자, 따라서 점점점 뭘 쓴다? 아까 잠깐 했었는데 이걸 사용해야 돼. 아까 x축으로 얼만큼 이동했는지 y축으로 얼만큼 이동했는지 궁금할 때 뭘 사용한다? 자, 꼭지점 사용해야 됩니다. 결론은 꼭지점 사용. 이게 결론이야. 그럼 실제로 편한지 보도록 합시다. 뭐야, 유형 4 안 했어? 저기 했구나. 자, 실제로 편한지 보도록 합시다. y는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4는 좀 어려우면은 좀 더 해주고. 완전 제곱식 어때? 괜찮아? 어려우면은 좀 계속 자세하게 풀게. 할 수 있어? 아니면은 좀 헷갈려야지. 좀 헷갈려? 괜찮아? 완전 제곱식은? 그러면은 그 실전 속도로 좀 쓰려고 이렇게. 저기 두 번째 식은 x 마이너스 4의 제곱 플러스 16 마이너스 16이니까 마이너스 2 나오네. 나중에 이 속도로 됩니다. 거의 보자마자 구할 수 있는 정도여가지고. 자, 그러면 꼭 시점의 좌표가 어떻게 됐어? 마이너스 1,5에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에서 4, 마이너스 2로 변했지 이렇게. 그럼 x축으로 얼마큼 이동한 겁니까? 마이너스 1이 4가 됐으니까 5만큼 이동했고, y축으로는 마이너스 5가 마이너스 2가 됐으니까 3 더해주면 되지. 이렇게 꼭 시점을 사용하면 편하게 얼만큼 평행이동했는지 구할 수 있다. 근데 이거는 잘 안 나오긴 해, 학교 시험에. 그래도 막 어렵진 않지. 그래서 꼭 시점을 잘 써보는 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넘어갑시다. 유형 6. 자, 유형 6으로 가면 여기도 문장이 중요해. x값이 증가할 때 y값이 감소한대. 식만 보면 알아?
그림 봐야 된다. 그래프 그려라. 그런 뜻입니다. x값이 증가할 때 y는 뭐, 예를 들어서 이쪽 방향으로 가고 있대. x가 증가할 때 y는 증가. x가 증가할 때 y는 감소. 요건 잘 안 나오긴 한데 가끔 내더라고. x가 감소할 때 y는 증가. x는 왼쪽으로 가는데 y는 위로 가잖아. 이런 식으로. 그래서 모양을 봐야 이게 x가 증가하는지 y가 증가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 상황이고, 먼저 마이너스 3으로 묶어서 x제곱 플러스 2x, 그다음 x계수의 반의 제곱 더하고 빼주고 뒤에 숫자는 그냥 써준다. 가로 닫고. 그래서 마이너스 3 x 플러스 1의 제곱, 여기 플러스 3 밖으로 튀어나오지. 그래서 자, 꼭지점이 꼭지점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가 되었고, 요 선의 이름 뭐라고? x는 마이너스 1. 이쪽 부분은 x가 증가할 때 y는 감소하는 부분, 이쪽은 x가 증가할 때 y는 증가하는 부분. 그려야 알 수 있지. 이렇게. 이때 이 부분을 식으로 어떻게 나타냈지? 식으로. 이 부분, 색칠한 부분. 민성이 괜찮아? 여기? 색칠한 부분은 식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 힌트를 주면 요 선은 식으로 나타내면 x는 마이너스 1이잖아. 이 부분은 x는 마이너스 1의 오른쪽이네, 왼쪽이네. 식으로 x가 마이너스 1보다 어떤 부분? 작은,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을 식으로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옛날에 풀다가 나왔었지. 자, 이때 x값이 증가할 때 y값이 감소하는 부분 구하래. 이쪽이네, 이쪽. 그죠? x가 마이너스 1보다 큰 부분. 그래서 답이 5번이 되겠다. 자, 하나만 더 하자, 하나만. 하나 더 하고, 자, 유형 7번으로 할게. 금방 할 것 같으니까. 생각보다 얼마 안 걸리네. 2차 방정식 2차 방정식 왜 이렇게 오래 걸렸지? 이상하네. 2차 방정식이 더 짧아야 되는 거 아닌가? 자, 유형 7로 가서,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5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고민할 시간에 그냥 그림 보면서 문제 풀라고 나온 겁니다. 그래프가 뭐야, 그래프? 식이야? 그림이잖아, 그래프. 좌표평면에 이차함수 그려놓은 거를 그래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애초부터 그려서 풀라고 나온 거야. 자, 일단 뭐야 이거. 자, 꼭지점의 좌표 2,9 맞고, 2번 함수값 지우고 y값이라고 좀 바꿔놔. 요 용어가 원래 책에 없는데, 유형 7의 2번 보기. 함수값 지우고 밑에 y값이라고 써놓으면 돼. 같은 말이야. 그럼 그래프 한번 그려볼게. 2,9 그리고 위로 볼록 이렇게 그리면 되지. 간단하게 그리면. 근데 옳은 것은 나왔으니까 y절편 정도도 좀 표시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 이렇게. 금방 하지, 이것도. 자, 이때 y값 한번 생각해 볼게. 여기 요 점 y값 9지, 9. y값만 생각해. 얘는 9보다 어때? 9보다. 작다. 여기도 작다. 즉 여기 있는 모든 점들을 보면 y값이 9보다 어떤 점들? 작거나 같은 점들이야. 이게 y값의 범위입니다. 그래서 y의 범위는 9 이하다. 야, 그럼 이래서 이제 최대값이 나오는 거거든. 최대값이 9야, 그래서. y의 최대값이 9야. 그러니까 어렵진 않은데 그 범위에서 빠져가지고 안 알려준 건데 시험 문제 있네. 자, x축과의 교점의 좌표 구하래. 이거는 표준형 써, 일반형 써? x축과의 교점 구할 때는 뭐가 편해? 이거 일반형 일반형 쓰는 게 편해. 정리돼 있으니까.
그래서 이 상태에서 여기다 y는 0 집어넣어가지고 이거 마이너스 거슬리지. 야, 이거 한 줄 더 쓴다고 오래 안 걸리니까 계산 실수 안 하게끔 최대한 보기 좋은 형태로. 자, x는 마이너스 1 또는 5 나오네. 맞지? 3번 맞지? 자, 그 다음 x가 2보다 큰 부분 그림을 보고 이 오른쪽을 생각해줘라 그 얘기입니다. 이쪽 그림을 보고. 자, 이 부분에서는 x값이 증가하면 y값은 감소한다. 4번 틀렸지? 자, 그 다음 그림 모양 보니까 1, 2, 3, 4, 4분면 모두 다 지난다. 이렇게 그려서 푸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물어보는 정보들에 대해서는 다 표시를 해줍니다. 다 표시를 해야지 이제 이차 함수가 잘 되는 거다. 자, 이제 어디 하냐면은 여기까지 또 숙제고 시험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좀만 더 하고 뭐 올해는 안 걸릴 것 같아. 앞에 가서 오래 걸릴 것 같아. 그치? 계산도 많고 해가지고 여기는 뭐 금방 할 것 같고 저기 10강으로 좀 가보자. 10강 숙제가 유형 4부터였니? 맞지? 유형 4부터. 유형 5기. 어? 유형 6부터야? 일단은 여기 다 활용이네. 혹시 뭐 질문할 거 있냐? 좀 어려운 유형 있어. 아직 뭐 다 안 풀어가지고. 11? 유형 11. 11은 내가 옆에서 좀 도와줄게. 여기 옆에. 너는 좀 어려운 거 없냐? 유형 10에 10? 푸는데 두 개. 그거는 상은 그냥 풀어줄게. 이거는 요거 얘기한 거지. 이게 이거보다 훨씬 쉬워. 여기 있는 거보다 제일 쉬운 유형이야. 이러면 t초 높이는 요거 이렇게 됐지. 높이가 요거래. 지면 높이가 얼마? 지면 땅. 잠깐만, 지면 때문에 그런 건가 이거? 땅 위면 높이가 얼마나 뜻이야? 그리고 밑에다 높이는 0이라고 써놔. 땅 진짜거든. 그럼 얘가 얼마 됐다? 그럼 얘가 0이다 해서 그냥 계산하면 돼. 이거 봐봐. 높이는 뭐야? 높이는 0. 근데 잠깐만. 여긴 마이너스가 있는데 여긴 없잖아? 그러니까 시작하는 식이 빠진 거야. 그러니까 얘가 0이다 시작해서 정리를 했더니 이렇게 나온 거야. 뭐, 할만하지 않냐? 그러니까 요거는, 자, 지면 여기 보면 이게 몇 초가 t초야. 이 식을 만족하는 뭘 구하시오? 몇 초인지 물어봤으니까 t값을 구하시오 이런 뜻이야. 좀 이슬이? 뭐 하나 더 해줘? 여기 보면은 여기 높이가 요거라고 나왔잖아. 높이가 100인 지점이래. 얘가 100이다 해서 계산해주면 되지. 이렇게. 그 다음에 저기 유형 10번이랑 11번 상? 57, 58? 62? 60이 아직 아니고? 57, 58? 뒤에 도형은? 유형 67번이랑 B 플러스 푸는데 69번. 그래. 요거 4개 정도 하고 끝내자. 57번으로 하게. 이게 2차 방정식이 문제가 아니지, 이쪽은 그러니까 따지면. 2차 방정식이 문제라기보단 식만 나오면 계산하겠는데 식이 안 나오는 거는 이제 중2의 활용 부분. 거기 때문에 그런 건데. 자, 57번부터 볼게. 1057번. 어떤 상품의 가격을 5x% 인상. 저번에 내가 이거까지 했었잖아. 5x, 그래도 좀 어렵긴 하네. 일단 5x% 이상은 식으로 쓸 줄 알아야 돼. 100분의 100 플러스 5x. 100에다 5x% 더해서 곱해야 된다. 이게 인상. 인상이 아니라 그냥 5x%만 구하고 싶으면은 100분의 5x 곱하면 되고. 문제를 잘 봐야 됩니다. 자, 근데 이 문제가 어려운 이유는 가격과 판매량 두 가지 요소가 나와서 어려운 거야.
처음 가격이 얼마인지 나와있니? 안 나와있니? 안 나와있지? 그거를 A라고 할게. 근데 얘는 가격을 인상하겠대. 인상 후 가격입니다, 이게. 이거 이해되니? 판매량, 처음 판매량을 B라고 할게, 모르니까. 곱할 게 있어야 되거든, 퍼센트는. 모르면은 미지수로 잡으면 돼. 처음 판매량을 B라고 했을 때, 이거는 처음 가격. 얘는 처음 판매량. 가격 올릴 때마다 4x%씩 감소한대. 4x 감소 이번에는. 100에서 4x% 감소했대. 자, 이때 가격 인상 전과 매출액이 같았다. 매출액은 보통 어떻게 구하니? 가격이랑 판매량이랑 곱하면 되지 않아? 너네 양말 1,000원짜리 5개 팔면 매출액이 5,000원 아니야? 그럼 둘이 곱하면 되잖아, 이렇게. 그럼 얘는 인상하기 전, 인상한 후? 얘는 인상하기 전이야, 후야? 지금 내가 쓴 매출액은. 인상하기 전. 얘랑 이때 매출액이랑 어떻대? 같다. 자, 이러면 A랑 B는 약분돼서 없어지지? X만 남아서 계산이 됩니다. 계산 어렵나? 자, 계산 좀 불편해 보여가지고. 일단은 A, B는 약분을 시키고, 양변에 만 곱해서 쓸게. 만 곱해야 돼, 만. 그 A, B 약분하면 여기 1 남지? 1에다가 만 곱해주면은 이렇게 나오고. 아이고, 자. 약분을 어떻게 할까? 일단 그냥 갈까? 5, 4, 20, x제곱 플러스 500x 마이너스 400x 플러스 만. 뭐야, 그냥 지워지네? 여기 지워져가지고 여기 마이너스 20x로 묶으면은 x 마이너스 5는 0. 뭐 다행히도 식은 좀 숫자가 지워지면서 간단하게 인수분해가 되네. 그래서 x는 0 또는 5가 됩니다. 답이 3번. 그래서 인수분해 되면은, 그러니까 항상 정리부터 하고, 그 다음 인수분해가 되면은 인수분해해서 풀어준다. 됐습니까? 자, 그다음 58번으로 할게. 108장의 영어 관람권을 영어 동아리 학생들에게 남김없이 똑같이 나눠주는데, 한 명의 학생이 추가로 들어와서 관람권을 재분배하였다. 자, 처음 학생들에게 관람권을 한 장씩 걷어서 새로운 학생에게 주었더니 그 학생이 받은 관람권의 수는 다른 학생이 갖고 있는 관람권의 수보다 4장이 더 많았다. 글이 너무 길지? 자, 지금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될 게 뭘까? 학생이 몇 명인지 알아, 몰라? 몰라. 그런 걸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자, 학생을 편의상 네모라고 할게, 학생. 표시를 해주기 위해서. 학생이 몇 명이대? 학생이 몇 명이대? 모르잖아. 몇 명? X명. 이렇게. 필요한데 모르면 미지수지. 미지수지. 자, 이렇게 했더니, 이 상태에서 이제 관람권을 재분배를 하였대. 근데 108개를 X명한테 주면 한 명은 몇 개 받니? 108개를 X명한테 주면. 자, 좀 어려우니까 숫자로 한번 생각해보자. 귤 10개 있는데 5명한테 주면 한 명은 몇 개씩 받아? 2개씩 받네. 식으로. 그렇지. X분의 108이 되겠다. 그러면 이 문제가 왜 상이냐? 학생과 관람권 두 가지를 동시에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거야. 그러면 쓸 때는 얘를 분리해서 써주면 쉬워진다, 문제가. 그래서 한 명당 X분의 108개를 받겠네. 근데 이거는 학교 시험 나오기, 이 문제는 조금 어렵고, 57번은 또 자주 나와, 근데. 이 문제는 좀 어렵다, 이거는. 이런 상태에서, 그 다음 학생이 어떻게 됐다? 한 명 더 왔대. 그럼 표시하기 편하지, 여기. 한 명 더 왔대. 지금 전부 요 상황에서. 그랬더니, 어떻게 줬대? 처음 학생들에게 관람권을 한 장씩 걷어서 줬대.
그럼 이 상황에서 얘네들은 관람권이 다시 몇 개씩 돼? x분의 108? 마이너스 1이 되겠지, 이렇게. 한 장씩 걷어서 누구한테 줬어? 요 한 장씩은? 마지막 학생한테 줬대. 그럼 마지막 학생은 몇 장 받은 거야? 그림 보고 생각해 봐야 돼. 얘네들이 다 한 장씩 걷어서 마지막 학생한테 줬대. 그럼 마지막 학생 몇 장 받은 거야? 학생 수만큼 받는 거 아니야? 그럼 몇 개? x지, x. 그러니까 얘는 x권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자, 지금 모든 학생이 관람권을 몇 장씩 받았는지 다 써놓은 거야, 이렇게. 다 써놓은 거야. 자, 이때 그 학생이 받은 관람권의 수는 x는 다른 학생이 가지고 있는 관람권의 수보다 4장이 더 많았다. 이렇게. 다 읽고 풉니까? 아닙니다. 어떻게든, 너무 기니까 어떻게든 나타내줘야 돼. 네모로 나타내든 미지수로 나타내든 상관없는데. 자, 요게 처음 한 장씩 걷어서 이렇게 준 거고, x장 준 거고. 이때 얘가 가진 관람권의 수는 다른 학생이 가진 관람권의 수보다 4장이 더 많았다. 여기까지 괜찮아? 이거는 학교 시험 나오긴 좀 어렵다. 자, 양변에, 마이너스 1 플러스 4는 계산되니까 계산해주고, 이런 거는. 이거 거슬리지, 이거 계산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돼? 양변에 x 곱하면 되지. 정리부터 합니다, 이렇게. 거슬리면은 양변에 x 곱하면 되지, 이렇게.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08은요. 이런 문제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여기 숫자가 너무 크면 어떻게 합니까? 인수분해하고 싶은데, 소인수분해를 꼭 먼저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소인수분해를 해주고, 필요한 만큼 해주면 돼.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 여기 10이랑 9 한 방에 나와서 108 넘겼는데 여기 넘길 때 마이너스인데 모르고 플러스로 써버렸네. 이상하면 이렇게 계산 미스 있는지 확인해주고. 그래서 소인수분해 해가지고 큰수 인수분해 해준다. 따라서 x는 12 또는 마이너스 9가 되겠다. 답 쓰기 전에 x의 뜻을 또 생각해주고, 쌤이 x를 뭘로 잡았냐면 처음에 학생 몇 명 있었는지로 잡았었습니다. 따라서 x는 12가 되겠다. 그림이 있고 없고가 다른 문제야. 그러니까 이걸 머릿속으로 한 번에 생각하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 글이 너무 길다. 자, 그 다음 1067번.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12cm인 정사각형이 있다. 이때 AB는 BF는 A는 길이 같은 거 그림에서 나와 있네. 자, 길이가 같다. 우리가 길이가 같은 거 쓸 수 있는 그림이 거의 없어. 생각나는 거 없어? 길이가 같다는데 다. 피타고라스? 쓰긴 쓸 거예요. 길이가 같으면 피타고라스예요? 그치. 같단데. 같다. 완전히 같다. 합동입니다, 합동. 그래서 쌤은 이 문제에서 그 길이가 같은 걸 보고 쓸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생각해보면 합동 조건 정도? 일단 이거 먼저 생각나는 게 좋긴 해. 자, 일단은 그림 좀 보면은 아직 이런 도형 문제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근데 중학교 시험은 쉬운 게 혹시나 시험이 나오면 똑같은 그림을 나거든. 거의 다르지가 않거든. 그런 점이 쉬운 거야, 중학교 때는. 근데 요 길이가 10 됐다고 돼 있지, 문제에서. 자, 이때 AH 길이 구하래. AH가 어디야? 여기. 요거 구하래. 여기도 10이고. 여기는 X. 이런 거 표시했어, 안 했어? 표시했어, 안 했어? 10만 모르는 건 뭘로? X가 없는데 식을 어떻게 쓰냐? 그치? X는 표시해줘야지. 그러면 여기 X 바로 위에 길이가 얼마야, 여기? 10. 그래, 정보를 표시하니까 이게 잘 보이잖아. 이 도형은 어떤 도형이고? 이 도형. 직각삼각형. 식 나왔네.
짧은 변 두 변의 제곱은 대변의 제곱과 같다. 이건 계산 넘어간다, 이거는. 됐어? 뭐 헷갈려? 왜? 응? 아니, 잠깐만. 아니,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C제곱. 피타고라스. 직각삼각형이니까 피타고라스 써야지. 아까 피타고라스 쓴 다음에. 피타고라스 쓰면은 2차 방정식 잘 나오잖아. 해서 이걸로 계산해주면 X값 나오겠다. 뭐 근해공식 쓸 수도 있어. 보기에 루트가 있잖아. 보기 한번 확인해주면 좋아. 인수분해 안 될 때. 루트 있지, 루트. 그러면 근해공식도 생각해주면 돼. 루트 있으면. 그러니까 괜히 당황하지 말고 근해공식 쓰면 됩니다. 자, 그럼 그 다음 69번. 풀이 과정 다 쓸 필요 없어. 메모만 해도 돼. 69번도 풀 때 길이가 32래. 그럼 이것도 이렇게 표시해. 길이가 32인 끈이 있다. 여기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계산 집에 가서 하고 메모. 요거부터 봐. 69번. 자, 길이가 32cm인 끈을 두 도막으로 잘라서 두 정사각형으로 만들려고 한다. 야, 이거 잘라가지고 정사각형으로 만들었대, 이렇게. 이때 넓이의 비가 1대2인데 우리는 넓이 써야 돼, 길이 써야 돼? 당연히 길이를 좀 써야겠지? 아니면은 나는 그냥 넓이의 비가 1대2인 걸 식으로 쓰고 싶다. 자, 궁금한 게 뭡니까? 넓이를 식으로 쓰면 필요한 게 뭐야? 필요한 거. 정사각형인데 넓이 구하고 싶으면은. 그래. 그럼 요거를 뭘로 잡아? 이렇게. 그러면 요 길이 얼마야? 이 그림 처음부터 안 봐서 그런가? 이걸로 뭘 만들었대? 정사각형 만들었대, 끈으로. 4분의 그럼 이 끈의 길이는 얼마입니까? 야, 어려워, 이거? 잠깐만. 야, 8cm짜리로 정사각형 만들었어. 그래. 그럼 여기 길이 2대잖아. 이거 4개 딱딱딱딱 더해주면 되지, 뭐. 4x. 그럼 요 길이가 얼마요? 32-4x네. 그러면 큰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는? 한 변의, 그치. 마이너스. 이거 필요한 거잖아. 넓이의 비가 1대1에. 넓이 구해. x제곱 대 8-x의 제곱하면 되겠네. 넓이의 비는 1대2다. 계산 넘어가 되죠? 이렇게 곱해서 인수분해 해가지고 구해주면 되겠네. 자, 내일 좀 더 이어서 할게. 내일 확실하게 이제 끝낼 것 같아. 그래서 내일 좀 시간 좀 남겨가지고 시험 좀 한번 더 보게. 자, 좀만 더 고생하시고, 우리는 오늘 수업은 일요일이니까 좀 일찍 끝낼게. 쌤 급해 지금. 오고 있대, 가족들이. 아니, 밖에 땡볕인데 일찍 왔네. 12가 응. 유형 7까지 응.